안녕하십니까, 오영표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67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대문구 개요를 살펴볼 텐데요. 동대문구의 위치는 우선 그 전에 보셨던 서대문구 이렇게 있는데요.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에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는 이 종로구를 기준으로 왼쪽엔 서대문, 오른쪽엔 동대문 이렇게 있으니까 각각 서대문구, 동대문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접해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지역 간의 연결성은 이 노란색으로 써진 이 우측과 하단에 있는 지역과는 크게 연결이 되지 않는 느낌이고, 오히려 중구, 종로구, 성북구랑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대문 지도를 좀 큰 거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 각 대학교, 그러니까 고려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경희대, 외대, 삼육보건대, 서울시립대 등등해서 대학교들이 있고요. 녹지 지역은 이 오른쪽에 배봉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은 1호선 라인, 그러니까 신설동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서 신인문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다른 노선도 있습니다. 2호선 라인 신설동, 용두역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5호선 라인이 답심리역, 장안평역이 이 동대문구 경계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있는 게 경의중앙선에 회기역과 청량리역 이렇게 있다 하는데요. 이 청량리역의 경우에는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 대학교에서 이제 MT를 간다라고 하면은 뭐 대성리, 강촌 이렇게 갈 때 여기서 기차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제 어린 시절의 청량리역은 그 앞에 광장이 이렇게 있어서 뭐 기타랑 라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지역이었는데요. 지금 가보면은 굉장히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지역을 나눠보면 노란색 바탕이 된 곳인데요. 편의상 주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기동, 회기동, 이문동 이렇게 동대문구의 왼쪽에 있고, 그 주거지역 B라고 이름 붙인 곳은 이 오른쪽에 휘경동, 장안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엔 또 뉴타운도 있는데요. 위치는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 인근에 청량리 이제 재개발 지역이 있고, 전농 답심리 뉴타운 이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외대 앞에 이문 휘경 뉴타운 이렇게 뉴타운 하면은 크게 두 개가 있고 재개발, 그래서 쉽게 보면은 그냥 뉴타운은 세 군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은 대학교가 이제 5개가 위치해 있고, 이 주변에 원룸 다가구 아파트가 혼재 있습니다. 편의상 주거지역 A로 나눈 곳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주거지역 B의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혼재해 있다라고 하는 약간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타운의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측정 단지로 선정한 곳은 전농 답신리 뉴타운에 있는 한 개 단지, 그리고 주거지역 B,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노랗게 해놓은 지역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10년 동대문구 평균 단위 매매 가격, 그러니까 평당 얼마에 거래됐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18년 1월에 서울이 한 평 거래되던 가격이 2,693만 원이었는데, 같은 시기 동대문구는 1,98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 1월엔 서울은 평당 3,239만 원, 동대문은 평당 2,612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따져보면 서울은 20%, 동대문은 31%의 상승,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오르던 그 시기에는 서울은 평당 4,586만 원에 거래가 됐고, 동대문은 평당 3,787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은 42%, 45% 이렇게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과연 이 4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상승했냐를 따져보면은 서울은 70% 상승, 동대문은 거의 2배에 가까운 91%의 상승,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습니다. 2023년 6월 기준했을 때 서울은 평당 4,066만 원, 그리고 동대문은 평당 3,252만 원 이렇게 이 가격이 이제 형성이 돼서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어떤 하락률을 계산해 보면 서울은 11% 하락, 동대문은 14% 하락 이렇게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동대문구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서울 평균 대비해서 20% 낮은 평당 가격을 보이면서 상승률과 하락률이 각각 서울 평균 대비해서 높다. 그러니까 이 4년 동안에 올라갈 때 서울이 70% 상승할 때 동대문구가 91%라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락할 때도 더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미리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동대문구에 어떤 단지가 선정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위해서 선정한 단지는 첫 번째는 장안 현대 홈타운 1차 2182세대 그러니까 2200세대 조금 안 되고 입주는 2003년 그러니까 입주 20년 차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대단지 구축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타운 중에서 한 곳 선정한 곳은 레미안 크레시티라는 곳입니다. 여기 세대수는 2400세대에 가까운 2397세대고 입주는 2013년 그러니까 입주 10년 차가 지나는 아직은 신축인 아파트 되겠습니다. 저는 이 레미안 크레시티가 입주하기 전에 한번 현장 답사를 가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애정이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동대문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 장안 현대 홈타운 32평형에 대한 건데요. 우선 위치를 보면 5호선 장안편역으로부터 973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역세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너무 멀리 있다 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지역에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경우에 이제 기본사항을 보면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걸 뽑아보자면 세대수는 2200세대 조금 안 되고 입주는 2003년에서 20년 차다라고 이렇게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는 장안현대 홈타운 32평형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나를 나타내는 건데요. 서울의 모습 그러니까 서울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상승을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고 최근에 하락했다가 약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은 어떤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최고 가격은 2022년 3월에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은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느낌이 들죠.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매가는 2021년과 2018년에 각각 9억 2천만 원 그리고 5억 3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 대비해서 최근에 거래된 8억 9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계산해 보면은 2억 6천만 원 하락 이렇게 한 셈이 되는 거고 비율로는 23%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 호가를 살펴보니 8억 4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 사이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 가격을 참조로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지금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장안현대 홈타운 전세가 추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좀 일정한 어떤 범위가 있나 싶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곰곰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전세 가격의 범위가 4억에서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2016년 여름에는 한 4억 원 정도 내외하다가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최근에 보면은 5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이 해당 단지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도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가율을 따져보니 61% 됩니다. 이 계산은 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 적정 가격을 산정할 때 보통 전세가를 50%에서 80%까지의 비율로 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봤을 때는 전세가율이 50%다라고 하면은 적정 가격은 11억 원 내가 되겠고, 아니다 전세가율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8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경우에 매매 가격은 6억 8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억 8천에서 11억 사이가 현재 볼 수 있는 적정한 매매 가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예상 가격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11억 원을 이제 기준으로 한번 제가 판단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세가율을 고려할 때 11억 원 내외가 이제 적정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재건축 대상의 경우에는 각각 적용되는 전세가율 일반적인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단지는 적정 가격을 회복 후에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 단지의 경우에는 2024년에는 11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2026년에는 13억 원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8억 5천만 원, 9억 원 요 정도 사이에서 거래되고 호가가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대략 1년이 지나면은 가격을 많이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예상한 요소는 이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뉴타운 그리고 청량리역 인근 개발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전세 가격이 역산한 결과 보통 이제 11억 원이면은 현재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가격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는 2024년에 11억, 2026년에 13억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두 번째 단지는 동대문구 뉴타운에 위치한 레미안 크레시티라는 곳입니다. 우선 위치를 살펴보면은 앞서 보셨던 장안동 현대 홈타운의 경우에는 이 5호선 장안편역으로부터 900m, 대략 1km 조금 안 되게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지금 보실 단지는 5호선 답심리역에서 1.1km 이렇게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라고 하는 점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바로 옆에 또 이렇게 또 청량리역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불편함은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지의 개요 지금 보고 계신데요. 핵심적인 면을 요약하면 2397세대, 그 입주는 2013년, 그래서 10년차 아파트 대단지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가격의 흐름입니다. 2016년 8월에 6억에서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다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정점에 이르러서는 2021년 9월에 17억 원에 실제 이제 거래가 됐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이거 보통 이게 2016년 8월에 6억이었으면 한 5년 만에 10억, 11억 이렇게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갔구나. 시세가 엄청 상승했구나. 2배도 넘었구나. 거의 3배 가까워졌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격이 급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의 가격은 2023년 6월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게 현재 기록된 최근 거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 됐을 때는 3배 조금 안 되다가 지금은 2016년 8월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됐구나. 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최고가는 17억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했을 때 가격 하락폭은 3억 1천만 원이 되고 비율로는 26%, 그리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 호가들을 보면은 10억 9천만 원에서 1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해당 단지의 경우에는 6월 달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바닥에 있는 가격이 거래가 된 거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급하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서 거래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매도자들의 심리가 작용을 해서 기존 거래된 가격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호가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추이는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때 전세가 추이가 굉장히 어떠한 범위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바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전세는 5억 5천만 원 내외,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5억 6천만 원에 이 전세 거래가 실제 됐었는데요. 이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5억 5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천만 원 정도가 이 동대문구 레미안 크레시티 34평형의 전세 시세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율을 따져봤을 때는
45% 되는데요. 역시 최근의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이렇게 나누기를 해봐서 얻은 계산값입니다. 적정 가격의 범위를 산정한다라고 했을 때 전세가율을 50%에서 60% 내외 이렇게 산정한다고 하면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가격의 범위는 높게는 11억 2천만 원, 그리고 낮게는 9억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략 10억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원, 요 정도면은 적정 가격의 범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정리한 건 이렇습니다. 전세가율을 고려했을 때는 10억에서 11억 원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조금 더 신축인 롯데캐슬 노블레스라는 단지는 34평형이 10억 5천만 원, 그리고 인근 레미안 위브 33평형의 경우에도 전세가 6억 5천만 원인데 매매가 12억 4천만 원인 것을 보면은 이 적정 가격이 10억에서 11억 원이라고 해도 여기는 나중에 지금 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들이 그렇게 억지로 막 높게 가격을 올린 건 아니다. 그냥 주변 시세에 크게 다르지 않게 매물이 나와 있다. 그래서 시세 자체도 요 기준으로 해서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가격은 적정 가격은 10억 원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엔 13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5억 원 내외로 거래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인근 뉴타운 신축 분양에 대한 영향 분명히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청량리역 주변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가격을 적어도 지금보다 높게 형성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금리가 굉장히 높고 이런 역전세에 영향이 있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4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로 이 해당 단지는 좀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동대문구에 대해서 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축 아파트 장안현대 홈타운의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 현재 가격은 8억 9천만 원인데 향후에는, 그러니까 2024년에는 11억이 될 거고 2026년에는 13억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뉴타운인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있는 레미안 크레시티의 경우에는 적정 범위 이상으로 좀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도 좀 적정 범위를 좀 넘어선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2024년, 2026년에 각각 13억, 15억 원 이렇게까지 좀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변수에 따라서 예측은 당연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새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좀 링크를 설명란에 넣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